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FOMC 2분기 미국 GDP 예비치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기술주들의 발표 예정을 좀 살펴보자면 26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코카콜라에서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27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보잉과 메타, 퀄컴이 28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인텔 등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수치들을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예상치보다 대부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경기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써먹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한편 지금까지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70%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 만큼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발표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을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 세계 증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7일 7월달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향후 진행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요게 핵심이 되겠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나 여러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6.7불로 플러스 2.1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FOMC에서 파월이 금리 가이던스를 제시할까? 이번에 이 FOMC 회의 끝나고 나올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밝힐지 꼭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현재 상황을 조금 경제 지표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시카고나 이 댈러스를 봤을 때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년 연속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더라도 그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잘 버티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무덤덤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실제로 그렇게도 미국 경제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한국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증시는 미국 경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현재 LH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예정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시장 유동성 부분에 호재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가장 베스트가 뭘까를 좀 보면은 금리의 고점이 조금 낮아진 상황으로 금리 인상이 최대한 빠르게 다 진행이 되고 양적 긴축 끝났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랫동안 길게 잽으로 몇 대 맞는 것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트 몇 대 딱딱 맞고 솔직히 빠르게 회복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고생도 덜하고 차라리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물론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향후에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점을 찍으면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을 때에는 증시의 반등을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현재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 멈추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준은 미국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유럽은행이나
이외의 은행들, 뭐 캐나다나 몇몇 곳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멈출까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요걸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JP 모건에서 완만한 침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최악은 지났다.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이 매매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지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뉴스를 내보낸 것이 아닐까. 예,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리고 현재 다시 돈 몰리는 국내 주식형 펀드. 지금 이제 주식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개미분들이 꽤 많으신가 봅니다. 지금 국내 주식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 아,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가 한번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역대급 엔저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 펀드들이나 아니면 여기 관련이 되어서 수혜를 입을 만한 한국의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있다면 한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공부하는 내용이랑 이런 것들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링크는 어디 있냐?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오늘 조금 올라가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윗꼬리로 끝났죠.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위쪽에 매물을 조금 소화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엮이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음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긍정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재 나온 뉴스들이랑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들 조금 더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자면 요 뉴스 한번 볼 수 있네요. 최근에 이 한수원에서 조단위 원전 수주 가능성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관련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뭐 요거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꾸준하게 연결이 되는 이슈다 보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요 뉴스 나오는 거, 후속 뉴스들 나오는 거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많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 윈터가 오죠. 예, 겨울이 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스의 사용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를 인질 삼아가지고 지금 유럽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스 가격, 유럽 쪽에선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은 대체제를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 원전은 눈에 띌 것이다 하면은 이 원전 때문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차트상으로는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료들만 놓고 보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호재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재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위쪽으로 터지겠습니까? 아래쪽으로 터지겠습니까? 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일단 수급부터 먼저 보자면,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해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언제 좀 바뀔지 요거 딱 보고 나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방향성이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요거 수렴하고 있잖아요. 요 수렴이 만약에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61선까지 시도를 해줄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1선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61선 이러한 식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니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61선 위에서 자리를 유지를 해주는지 이거를 1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위쪽부터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이 있죠. 자, 요거를 돌파를 같이 해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여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 크게 이탈하는 것이 없다면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수렴 라인 요거 딱 돌파를 한다? 61선 뚫는지 보고 61선 마저 뚫었을 때 요 위쪽의 추세 라인도 함께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마도 얘는 이런 식의 큰 흐름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이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겠죠. 한 24,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만큼 이걸 계속 봐야 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윗꼬리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건 이 위쪽의 매물을 좀 녹여내는 효과도 있으니까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보다 더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